우리는 요즘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세상이 문제야. 시스템이 썩었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그런데 이 말을 처음 했던 사람들은 사실 수백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나라가 기울고 정치는 무능했고 백성은 이미 지쳐있던 시대. 그 시대를 감정이 아니라 마치 해부하듯 분석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 이 시대, 이 한국 사회를 본다면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영상은 위인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명의 냉정한 관찰자를 2026년에 한국으로 데려오는 하나의 실험입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실학자, 개혁가, 백성을 사랑한 학자. 하지만 이 말들은 정약용의 가장 날카로운 면을 조금 가려버립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선의가 시스템을 망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하는 것이다. 그에게 좋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일이 실제로 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이 관점으로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본다면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정약용이 지금 한국 사회를 본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아마 이것일 겁니다. 말의 과잉. 회의는 많은데 결과는 없고 정책은 쏟아지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런 관리 유형을 가장 혐오했습니다. 결정은 위로 미루고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는 자.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논의를 끝까지 책임질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하지 않는 자는 이미 결단한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단어는 공정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단어가 지나치게 소비되는 사회를 위험하게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정을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이란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아니라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다. 지금 우리는 감정의 공정을 요구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나?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답합니다. 억울함은 줄여야 한다. 그러나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는 동정으로 제도를 고치지 않았고 분노로 법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약용은 가장 냉혹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실함은 미덕이다. 그러나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노력했어. 정약용은 이 말을 듣고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 노력은 과연 누구의 삶을 실제로 개선했는가? 그는 개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능한 성실함을 미덕으로 포장하는 순간 조직은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한다. 정약용은 착한 리더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선하나 결단하지 못하는 자는 백성을 더 괴롭힌다. 지금의 리더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공감은 중요하다. 그러나 판단하지 않는 공감은 방치에 불과하다. 정약용에게 리더란 인기인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개인에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너를 좌절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너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정리하라. 생각을 남겨라. 정약용에게 공부란 성공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오늘의 한국 사회를 보며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이 나라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용기가 부족할 뿐이다. 분노할 용기 말고 고칠 용기. 오늘 우리는 정약용에게서 답을 얻기보다
하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구조를 고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